캘리포니아 47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데이브 민 후보가 승리해 또 한 명의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충성파, 강경파들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을 연방법무장관에, 팍스뉴스 진행자 피트 헥세스를 국방장관에 잇따라 지명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 달 안에 미군 장성들을 대거 물갈이할 계획인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명 중 4명의 시니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작년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에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이 또 한 명 배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47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정치인 데이브 민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 독주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데이브 민 후보가 캘리포니아 47지구에서 승리해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이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최근 공화당 유권자 등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사업주 스콧 바우를 누르고 해안가 오렌지 카운티의 공석인 연방하원 의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데이브 민 당선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나라와 가장 소중한 유산과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삶의 투쟁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UC 얼바인의 전 법학교수 출신으로 의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성이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호할 연방 차원의 다른 법안을 발의하는 열망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기 폭력 예방을 옹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에는 한국계 공화당 미셸 스틱 후보와 민주당 데렉 트란 후보가 맞붙었는데 현재 미셸 스틱 박 후보가 300표 앞서고 있어 3선 당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 40지구 연방하원의원 3선에 도전했던 한국계 영킴 의원은 민주당 조커 후보를 4만 표 표차로 누르고 일찌감치 당선됐습니다. 워싱턴 10지구 연방하원의원에는 한국계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가 55.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최초로 연방 상원 앤디 김 의원의 탄생으로 한국계 하원의원이 3명이 될 뻔했으나 민주당의 데이브 민 당선자가 캘리포니아 47지구에서 승리하면서 4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의 전성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312대 226으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합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52대 민주당 의원 47로 민주당 현역 의원 3석을 탈환해 공화 다수당이 됐습니다. 연방 하원 역시 공화당 218대 민주당 208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이 백악관, 연방 상원 다수당, 연방 하원 다수당으로서 독주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충성파, 강경파들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을 법무장관에, 팍스뉴스 진행자 피트 헥세스를 국방장관에 지명하자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모함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미성년과 성매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헥세스 지명자는 워키즘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장군들을 물갈이하고 여성의 전투병과 복무를 반대해와 상원 인준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 4년 만에 워싱턴에 금이 환영해 백악관까지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다짐하자마자 40대 강요 후보들 지명으로 워싱턴을 뒤흔들면서 거센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과의 회동 직후에 바이든 특별검사를 해고하고 연방기소를 털어줄 연방법무장관의 초강경파 맷 게이츠 연방하원의원을 지명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법총수로 불리는 연방법무장관의 공화당 하원 내 대표적인 초강경파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지명되자 연방법무부 손보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으로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42세인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열차에 올라타든지 아니면 죽게 단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열렬한 트럼프 추종자 충성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Donald Trump is unstoppable. Elect him president again, and America will be unstoppable too. We ride or die with Donald John Trump to the end. 그러나 한 번도 정부에서 검사나 판사, 변호사로 일한 적이 없는 인물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용된 것이어서 워싱턴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특히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선출과 퇴출에 공개리 앞장섰던 인물이어서 공화당 하원 내에서도 분열주의 파괴자로 꼽혀왔는데 트럼프 충성파라는 이유로 사법청수에 지명되자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더욱이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플로리다 이해 동료와 함께 마약과 섹스파티에 참석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와 하원윤리위 조사를 받아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파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게이츠 하원의원을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맥카시 전 하원의장은 게이츠 하원의원이 윤리 조사를 피하려고 자신의 선출과 퇴출 과정에 앞장섰던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법무장관 지명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하원의원직을 사임했는데 이것도 하원윤리위원회 조사를 좌초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 펜타곤 수장인 국방장관에 지명된 44세 피트 헥세스 지명자는 위관급 참전군인과 육군 방위군 소령으로 대장만 44명인 130만 비군들을 포함해 280만 국방부 직원들을 지휘하고 한 해 8,500억 달러 내지 9천억 달러나 다룰 적임자인지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특히 수일 전 팍스뉴스에서 진보 성향의 장군들을 몰아내야 하며 여성들을 전투병과에 배치하면 미군이 약화되고 복잡해진다고 공개 발언해 파문을 일으켜왔습니다. Straight up just saying we should not have women in combat roles. It hasn't made us more effective, hasn't made us more lethal, has made fighting more complicated.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무경험자일지라도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매파들을 내세워 연방 법무부와 국방부를 일대 변혁시키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논쟁적인 인물들을 내세워 상원 인준이 험난하고 아무리 공화당 세상일지라도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은 물러난 반트럼프파 미치 매코넬 후임 상원 대표에 트럼프 측의 압박을 일축하고 온건파인 존슨 상원의원을 선출해 상원 장벽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 달 안에 미군 장성들을 대거 물갈이할 계획인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합참의장인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을 비롯해 수십 명의 3스타, 4스타 장성들이 대거 옷을 벗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벌어져 현역 장성 수십 명이 퇴역되는 숙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대대적인 숙군 계획을 이미 세웠으며 숙군 작업을 맡을 워리어보드 전사위원회를 구성해 장성들에 대한 심사를 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퇴역 장성이나 민간 고위관리들로 구성되는 워리어보드, 즉 전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현역 미군 장군들 가운데 3스타 중장들과 4스타 대장들을 중점 심사하게 됩니다. 장군 심사에서는 지휘 능력, 전략적 준비, 군 개혁 의지 등을 중점 심사해 퇴역 대상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30일 안에 퇴역시키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팀에서는 이미 숙군 퇴역시킬 장성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숙청 대상 명부, 즉 살생부 명단까지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우선 퇴출 대상 미군 장성들로는 인종과 성별 문제 등을 놓고 다양성을 주장하며 미군 본류와는 반대 입장을 취해온 이른바 워크 제너럴스들이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크 제너럴은 당초 깨어있는 장군들로 불리는 긍정적인 의미였으나 지금은 자신이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인종이나 성소수자 등과 관련해 주류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좌파 장군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나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워크 제너럴부터 해고하게 될 것으로 공언하고 있습니다.
퇴출 대상인 워크 제너럴들 가운데 1번 타자는 미군 현역 서열 1위인 미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이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이 흑인이 아니었다면 최고위직에 올랐겠느냐면서 최우선 경질 대상이 될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로 직전에 미 합참의장이었던 마크 밀리 예비역 육군대장이 지명한 장성들이 주로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군에는 현재 4스타인 대장이 30명 내지 40명이 있고 3스타인 중장들이 50명 내지 60명이 있습니다. 대장과 중장들이 1차 수군, 퇴역 대상이 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고받은 대통령이 승인이 나면 대상자들은 30일 이내에 옷을 벗어야 해 유례없는 미군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올 가을 시즌에 10명 중 4명에 가까운 시니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접종률이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시기와 어긋났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과 맞물리면서 코로나 접종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2일까지 65세 이상 미국민의 37.6%가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동기간 22.6%가 접종한 것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CDC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아이다호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 2024년 성인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작년 같은 시기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거주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도 올해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초까지 백신 접종자가 27%로 보고됐으며 이는 2023년 2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이번 가을 고령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11월 2일까지 55.3%로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독감 예방접종 시기와 어긋나 일어난 혼란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DC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 메시지 전달과 물류 배송에 문제가 발생해 백신 접종률을 저해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예방접종률은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아동의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되지만 접종 횟수는 백신의 종류, 연령, 이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세 이상의 경우 이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CDC는 성명을 통해 백신 공급 날짜의 시즌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으니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올해 마지막인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습니다. 그린카드를 승인받는 최종 승인일이나 접수할 수 있는 접수 가능일마저 전달과 똑같게 제자리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2025 회계연도가 시작돼 새 연간 쿼터가 배정됐음에도 전면 동결되는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2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모든 범주에서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완전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그러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3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2년 11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2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2021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0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5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5월 1일,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4월 1일, 접수일은 2012년 4월 22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